자, 그 다음에 여기 희곡이 하나 나왔는데요. 어떻게 읽을까? 희곡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희곡 지문을 읽는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시험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시험을 목표로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거죠. 일단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시험을 보기 위한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로서의 어떤 구성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이제 그 문학이고요. 문학. 텍스트로서의 성격이나 구성 특징. 이런 것들요. 특징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희곡이고요. 희곡은 서사문학이죠. 그죠? 이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서사문학? 즉, 무엇을 중심으로 놓는다? 갈등을 중심으로 놓는 문학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야기인데, 서사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중심으로 가거든요. 모든 이야기들은 갈등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서사문학이고, 서사문학 중에서 희곡이라는 거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연극을 목적으로 하는 그 연극 대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연극 대본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시험용으로 출제가 됐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전문을 실을 수가 없단 말이야. 텍스트 전문을 실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발췌하는 거죠. 부분만 실리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실 게,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는 방법은 전문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전체 작품을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작품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시험용으로 발췌된, 시험용으로 뭔가를 뽑아낸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여러분들이 좀 통찰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발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아무거나, 그 작품 전체에서 그냥 눈 감고 몇 페이지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이렇게 하는 걸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시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낸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목적이 있을 거고, 목적이나 의도가 있겠지.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발췌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희곡이라고 하는 이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을 의도에 따라서, 그 출제 의도에 따라서 발췌를 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췌된 부분이 그 전체 작품에서 어느 부분이고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체 작품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줄거리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맥락을 잡아 들어가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설서 들어가 보면 해설서에 이 작품의 줄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줄거리라도 알아둬라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소설이든 희곡이든
그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알아둬야 문제 풀 때 좀 용이하다고요. 쉽다고요. 이런 것 때문이지. 어떤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이냐. 결국은 시험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겠니? 희곡의 특징과 서사문학의 특징을 물어보겠지. 이걸 물어보겠죠. 희곡의 특징, 서사문학의 특징,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부분을 발췌를 했겠다라는 거야. 적어도 시험에서는. 응? 그리고 굉장히 그 부분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주제의식을 내포하는,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희곡 전체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서야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텍스트로서의 시험용이라고 하는 텍스트로서의 어떤 성격과 구성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앞부분 줄거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략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뭐 앞부분 줄거리나 중간 부분 줄거리. 그러니까 전체를 다 실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중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중략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략을 넣은 이유는 그 안에 앞부분과 뒷부분, 앞과 뒤에 앞부분 발췌와 앞부분과 발췌 뒷부분, 이것의 차이를 읽어내야 돼요.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 첫 번째, 희곡이나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텍스트를 시험을 위한 텍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앞부분 줄거리나 특히 중략이 나타나 있다면 앞뒤의 차이를 고려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그걸 머릿속에 켜놔야 돼요. 스위치를 켜놔야 돼요. 아, 중략이 들어있구나.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에 무슨 차이가 있겠네. 그걸 읽어내면 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다음 6페이지에 중략이 들어와 있잖아, 그지? 중략이 들어와 있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읽어야 되겠지. 안 읽으면 모르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EBS 텍스트를 계속 읽을 거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놨다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를 읽지 않은 상태,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경험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100% 반영은 하기는 해요, 그죠? 가천대는 이 EBS 지문을 100% 반영은 하는데 여타대학은 뭐 거의 한 70% 반영하고 30%는 자기 재량껏, 뭐 50%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EBS에도 없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난감해지겠지. 굉장히 허둥지둥 할 거고요. 자,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EBS 지문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천대, 수원대, 을지대. 요즘 이제 이 약수령 교과형 논술, 소위 말하는 교과형 논술, 소위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이 대학들을 보는 이거를 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학교들 뭐 가천대, 을지대, 수원대, 삼육대 이런 학교들은 뭐 교육청 지침에 잘
그래서 EBS 반영이 꽤 아주 높아요. 굉장히 거의 100% 가깝게 높은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학교 국민대, 또 뭐 저기 어디냐, 여타,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국민대뿐만 아니라 여타 대학들은 한 70대 3, 7대 3 정도로, 반영은 7, 자율의 3. 서경대도 그래요. 서경대도 한 7대 3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걸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없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먼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앞부분 줄거리가 있으면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앞부분 줄거리나 중약 부분 줄거리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중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시그널인데 어떤 한 부분 두 부분을 발췌를 한 거지. 두 부분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두 부분이 굉장히 그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상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떼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장에서, 현장에서의 개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을 때. 첫 번째는 이걸 봐야 되고요. 경험이 없을 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읽어야 되는데요. 독해를 해야 되겠지, 그지?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희곡이란 말이야. 희곡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면서 본다? 대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빨리 어떤 거를 쭉 훑어보셔야 돼요.